안녕하세요. 캐나다 빌드 아빠입니다. 지금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초를 하고 철근 넣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작업이 잠깐 중단이 된 상태예요.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그거 지금 줍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좀 치워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청소를 알아서 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 사람들한테 좀 청소 좀 해라 라고 하기에는 또 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하기가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안 돼 있으면은 좀 정리하고 치우는 편입니다. 이렇게 제가 좀 치우면은 알아서 좀 보고 많이 좀 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캐네디언들도 의외로 눈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에 못이 박힌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 놔야 돼요. 지금 제가 망치를 안 갖고 와서 대충 이런 식으로 응급처치를 해 놨습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많이 위험해요.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사다 주는 거거든요. 자재를 제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으면은 자꾸 새 거를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는 필요 없는 데다가 좀 모아놓고, 그러니까 다시 쓸 수 있는 쓸만한 길이가 있는 것들은 또 쓸 수 있게 조금 정리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좀 치우려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진 않네요. 다음에는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어요. 머리에다가 하는 거라던가 가슴에다가 카메라를 좀 부착을 하면은 두 손을 좀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도 약간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이 공사장에서 찍는 게 좀 어색해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은 예전에 저도 회사 다닐 때 저희 사장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리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사장인데 왜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다니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내가 안 하면은 남들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짓는데 진짜 가장 많이 하고 중요한 게 청소 같아요.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계속 해줘야지 일도 빨리 되고 그리고 다치지도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청소만 또 너무 잘해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진짜 깔끔하게 청소를 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은 또 청소하느라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도 일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쓰레기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쓰레기 봉지라던가 나무 이런 것들을 딱히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버릴 수 있게 한 곳으로 나무는 나무, 쓰레기는 쓰레기 이런 식으로 모아둘 거예요. 어차피 좀 있으면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나무든 쓰레기든 계속 나오니까 한 곳으로 이렇게 좀 모아놓고 그곳에다 계속 이제 버릴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정리가 다 끝나가는 것 같네요. 지금 비도 와가지고 빨리 요만큼만 하고 철수해야겠습니다.
도면에 어떤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게 왜 빠져 있는지 제가 그걸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이 저희 이번 작업에서 총 3명 있는데, 한 명은 아키텍처 디자이너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건축상 문제가 없나 검사하는 스트럭처럴 엔지니어, 그리고 또 한 명은 트러스랑 그 조이스트 엔지니어가 또 들어갔어요. 지금 기초를 하다 보니까는 창고 부분에 그런 조이스트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3군데 다 연락을 해봐서 기초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은 멈춰있는 상태고, 지금 보시는 도면이 아키텍처 디자이너가 그린 도면인데요. 크롤 스페이스 부분에 조이스트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트럭처 엔지니어 드로잉을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뜬금없이 이 기초 파운데이션 월이 중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일단 앞에 사람이 그린 도면이랑 다르니까 좀 이상하긴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플로어 엔지니어가 그린 도면을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이 도면에는 기초보다는 바닥 조이스트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갔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도면이에요. 나머지 부분, 방이나 거실 같은 부분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유독 저 크롤 스페이스 부분에만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제 손가락 지금 가리키는 곳, 그곳에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스트 엔지니어한테 가서 저 부분이 왜 빠진 건지, 그리고 저기에다가 조이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려달라고 확인을 하고 지금 얘기할 참이에요. 그래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기초업자가 아무래도 안 올 모양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기초하는 업자가 일단 버림을 했어요. 버림을 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딴 데 돈 더 많이 주는 대로 아예 진짜 뜬 거죠. 그러고 나서 전화해도 안 받고 안 돌아왔어요. 그냥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을 붙잡으러 다닌 시간, 이 집 짓는 그때는 경기가 좋을 때니까 빨리 져서 빨리 팔고 빨리빨리 지어야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떠버리니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일단 계속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연락해가지고 왜 안 오냐, 그것도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붙잡으러 다니고, 결국엔 안 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업자들이 자기가 시작한 일이 아니면은 맡아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괜히 남이 하던 거 맡아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골치 아프거든요. 자기가 아예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데 대충 해놓고 허가 조건에 안 맞게 해놓고 나중에 검사하는데 이게 뭐가 부족한다 그러면은 진짜 그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뱅크럽트, 파산이 나서 짓는 도중에 멈춰있는 상태에 집들이 있어요. 기초만 하고 경매 같은 데 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뼈대 올라갔는데 짓다가 망해가지고 경매에 나온 집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게 확실히 싸죠. 싸긴 싼데 함부로 샀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니까 이 절차상 계속 검사를, 인스펙션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전에 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제대로 졌는지도 알 수가 없고, 싼 이유가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가격이 맞는다면은 어떻게든 또 사서 고치면 또 이익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남이 하던 거는 이어서 맡아서 하려면은 정말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아직 허가가 안 나왔어요.